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오늘은 공주냉동기획 이사 2020년 3회 필기시험의 냉동공학 26번부터 30번까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을 보겠습니다. 0도씨와 100도씨 사이의 카르노 사이클, 400도씨와 500도씨 사이의 카르노 사이클의 열 효율을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열 효율을 일단 정리해보면 가의 경우는 TH가 373K가 되고 TL이 273K가 되겠습니다. 절대온도로 바꿔준 경우입니다. 나의 경우는 TH가 773K, TL이 673K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열 효율의 공식은 1-QH분의 QL이 됩니다. 그런데 카론 사이클의 경우는 TS 선도에서 TH와 TL이 있을 때 QH와 QL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TL분의 TH는 QL분의 QH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공식은 1-TH분의 TL로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의 경우부터 구해보면은 가의 효율은 1-TH분의 TL이기 때문에 1-373분의 273이 되겠습니다. 나의 경우는 1-773분의 673이 되겠습니다. 각각을 계산하면은 가의 경우는 0.268이 되겠습니다. 나의 경우는 0.129가 되겠습니다. 비율을 계산해 보면은 약 2.1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7번 문제는 팽창 밸브 중 과열도를 검출하여 냉매 유량을 제어하는 것은 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기가 나와 있는데 1번 정합식 자동 팽창 밸브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정합식 팽창 밸브는 이쪽에 들어가는 압력 P1과 앞쪽에 스프링으로 누르고 있는 이 P2가 일정한 균형을 이루는 상태로 궤도가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P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이 삼각형의 모양이 위로 올라가면서 구멍을 더 막게 되고, 만약에 압력이 더 낮아지게 되면은 궤도가 더 커지는 그런 형태의 자동 팽창 밸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팽창 밸브 과열도를 검출한다기보다는 압력을 이용하여 제어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2번 수동 팽창 밸브는 오른쪽에 이 그림인데 노즐이 있어서 사용자가 그 팽창 밸브의 궤도를 결정하여서 그때의 냉동 부하에 맞게 사용하는 밸브가 되겠습니다. 3번은 온도식 자동 팽창 밸브인데 오른쪽 상단에 나와 있는 이 그림입니다. 이 팽창 밸브에 관이 연결되어 있고 이 관에 감원통이 달려 있는데, 이 감원통을 그 팽창 밸브 나가는 쪽 혹은 증발기의 출구 쪽에 설치를 해서 그 온도에 따라서 이 감원통 내부에 있는 유체의 부피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고, 이 부피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 부피에 의해서 이 스프링을 누르게 되고, 그 따라서 이 궤도가 결정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과열도를 검출하여서 냉매 요령을 제어하는 것은 온도식 자동 팽창 밸브가 되겠습니다. 4번을 마저 보시면 모세관 밸브는 일반용 가정 에어컨에서 주로 사용되는 그러한 형태인데, 만약에 집에 있는 제습기, 그러니까 옷장에 설치하는 제습기의 앞면을 뜯어보시면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른쪽에 가운데 있는 그림인데 이렇게 작게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이 모세관이 되겠습니다. 넓은 곳에서, 유체가 넓은 곳에서 좁은 관을 통과하게 되면은 이 공간의 차에 의해서 무화가 발생하고 그 원리를 이용한 팽창 밸브가 되겠습니다. 이 모세관의 길이로서 그 팽창되는 냉매의 용량을 조절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8번 문제는 냉매의 종류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사실 좀 암기를 하지 않았다면은 풀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외워야 되는, 만약 한 가지만 외우라고 한다면은 R717 정도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암모니아가 되겠습니다. 암모니아의 특징은 독성이 있고 가연성이고 안정적이며 오존을 파괴하지 않는다. 비열비가 높다. 이 정도는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보시면은 744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의 경우는 부식을 하지 않고 인화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718은 물입니다. 502는 혼합명배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은 R717 정도는 암기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9번을 보겠습니다. 29번은 흡수식 냉동 사이클 선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흡수식 냉동기를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긴 설명이 필요한데 이번 시간에서는 이론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부터 살펴보면은 응축기가 있고 증발기가 있고 흡수기가 있고 재생기가 있겠습니다. 흡수기에서 냉매의 물의 흡수가 일어나고 리튬 브로마이드 물 흡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물의 흡수가 일어나고 이 흡수되는 힘에 의해서 여기에 증기가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증발이 일어나는 곳이고 이 증발은 응축기에서 나온 팽창 밸브에서 발생하고 응축기로 가는 물은 재생기에서 재생된 물인데 여기에서 버너에 의해서 끓어서 물이 빠져나오게 되면은 이 물이 응축기로 통과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흡수기에서 응축기로 갈 때는 펌프를 통해서 통과하고 그리고 재생을 마친 리튬 브로마이드가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곳에 열 교환기를 설치해서 좀 더 효율을 높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열 교환기가 있는 형태가 아니라 일반적인 형태,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듀링 선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듀링 선도는 세로축은 압력이 되고 가로축은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이러한 선들은 이게 농도가 되겠습니다. 농도가 여기를 0%라고 하고 여기를 가령 50%라고 하고 여기를 70%라고 하겠습니다. 이 선도 위에서 이런 식으로 거동하게 됩니다. 듀링 선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우측으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좌측으로 갈수록 온도가 더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농도 변화가 있는 여기를 이 구간이 재생기라는 것을 이 구간의 온도가 평균적인 온도가 이 구간의 온도보다 더 높다는 것으로부터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쪽이 재생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쪽은 흡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듀링 선도는 오른쪽 그림에서 재생기와 흡수기 사이에 이동하는 리튬 브롬의 거동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이해하는 방법은 위쪽이 재생기라는 것을 알았고 밑쪽이 흡수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재생기에서는 리튬 브로마이드의 농도가 증가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른쪽에서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이 예를 들면 같은 공간에
이만큼이 물이고 이만큼이 리튬 브롬일 때와 물이 이만큼으로 줄어들었을 때의 리튬 브롬의 농도는 후자가 더 농도가 진한 것이 되겠습니다. 물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생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리튬 브로마이드의 농도가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 방향이 되고, 그리고 흡수기에서는 농도가 점점 묽어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듀링 선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흡수식 냉동기의 냉동 사이클 선도는 크게 두 가지 선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지금 설명드린 듀링 선도이고, 두 번째는 엔탈피 농도 선도가 되겠습니다. 보통 농도 X로 표현을 하고 이쪽을 엔탈피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이해함으로써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의 지식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 압력을 PC라고 하고 응축 압력이라고 합니다. 이 오른쪽 그림에서 이 응축기와 이 증발되는 이 물까지의 이 압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흡수기 압력이 되겠습니다.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자, 이 그림까지는 외워두셔야 되고, 우리가 좌측에서 농도가 증가하는 것은 재생기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응축 압력에서는 농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응축기에 있는 것은 재생기인데 재생기에서는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화살표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 되고, 그럼 나머지는 당연히 이쪽 방향 이렇게 되겠습니다. 설명을 해보면은 응축기에서 압력이 높아지고 그때의 압력은 응축 압력이 되고, 흡수기로 내려와서는 흡수기 압력에 의해서 농도가 점점 낮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엔탈피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버너를 이용해서 내부 에너지를 냉매의 에너지를 높이는 가열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를 이해한 상태에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듀링 선도는 수용액의 농도, 온도, 압력의 관계를 나타낸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수용액의 농도와 온도와 압력의 관계로 표현한 것이 듀링 선도가 되겠습니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 증발 잠열 등 흡수식 냉동기의 설계상 필요한 열량을 엔탈피 농도 선도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 듀링 선도에서는 각 열관기의 열 교환량을 표현할 수 없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듀링 선도에서는 엔탈피나 이런 엔트로피나 열량이나 이런 것들이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열 교환량을 표현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엔탈피 농도 선도는 수평축의 비엔탈피, 수직축의 농도를 잡고,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수평축에는 농도를 잡고 수직축에는 엔탈피를 잡고 포화용액의 등온 등합선과 증기염의 등합선을 그은 것이다 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0번은 저온율 단열재의 조건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열재의 조건의 문제는 냉동공학에서 자주 빈출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살펴보면 1번 내구성이 있을 것. 이러한 지문은 틀릴 수가 없는 지문입니다. 내구성이 있는 것은 언제나 좋은 성질이 될 것입니다. 2번 흡수성이 클 것.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설계를 하실 때 단열재를 물에 젖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외부에 설치된다면은 물에 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켓팅이나 코팅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실내에 설치될 때 노점 온도 이하로 떨어져서 물이 맺히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를 한다든지, 이러한 점이 설계의 주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흡수성이 크다는 점은 좋지 않은 성질이 될 것입니다. 3번 팽창 계수가 작을 것. 팽창을 많이 하면은 좋을 리가 없겠죠. 4번 열 전도율이 작을 것. 열 전도율이 작은 것이 단열재의 좋은 성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 과정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정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